안녕하세요, 양척군입니다. 오늘은 양척군이 개울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는 큰 산으로 나왔습니다. 물이 마치 봄처럼 이렇게 얼어있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지 겨울이 겨울 같지가 않습니다. 2월 초순에 이렇게 얼음이 녹아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건 양척군 생활 2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경각심을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지구가 힘들다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깨끗한 물 구경 한번 하시고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척군이 오래전에 이렇게 산나래 한 기퉁이에다가 심어놓고 잊어버리고 있는 땅 속에 들어있는 누에 다슬기 뭐 비슷한 모양이죠. 뿌리가 알뿌리가요. 아무튼 그 비슷한 모양을 한 알뿌리를 지금 오늘 찾아 나왔습니다. 초석잠 뿌리를 몇 개 양척군 집에서 가까운 산 기슭에 이렇게 심어 놨었는데 지금은 거의 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있네요. 예상대로 역시 빼곡하게 지금 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뿌리를 캐 가지고 보면서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조금 얼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바로 이 녀석입니다. 누에처럼 생겼나요? 자, 초석잠의 알뿌리 모습입니다. 투명하다 해도 될 정도로 아주 하얀 색깔의 초석잠의 알뿌리 모습입니다. 닦아가지고 속을 한번 부러뜨려 볼까요? 초석잠의 속살 모습입니다. 하얗죠? 깨끗합니다. 맛을 한번 볼까요? 아삭아삭하면서 단맛이 나고 아린 맛도 전혀 없고요. 생과로 먹을만 합니다. 한 2, 3일 정도 숙성을 해서 먹으면 더 단맛이 나고 맛있을 것 같네요. 밥 위에 바로 얹어 먹어도 맛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초석잠은 어떻게 활용해 먹어도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석잠은 꿀풀과에 속하고요. 오리올경에 자홍색의 꽃이 총상화서의 모습으로 핍니다. 멀리서 보면 꿀풀꽃처럼 보이기도 하죠. 멀리서 보면 꿀풀하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 초석잠은 중국이 원산지지만 이미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토착화된 식물이기도 합니다. 이 초석잠을 약으로 쓸 때는 봄, 가을에 물론 지금처럼 겨울철에 캘 수만 있다면 겨울철에도 채취가 가능하고요. 주로 봄, 가을에 알뿌리를 채취해 가지고 햇빛에 말려서 약으로 씁니다. 약명으로는 역시 초석잠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감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하고 독이 없습니다. 건조품을 기준으로 한 번에 5g을 200cc의 물로 달여서 마시면 되고요, 생것은 20 내지 30g을 쓰시면 되고, 하루 두세 번 같은 방법으로 물로 달여서 마십니다. 또는 분말이나 환, 당금주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외용 시에는 찧어서 바르거나 진하게 달인 물로 씻거나 바릅니다. 고서에 나오는 효능을 살펴보면 뇌세포의 활성작용, 해독작용, 강압작용, 강압은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담작용, 그러니까 쓸개를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추신경 진정작용도 있고요,
심장 수축 강화 작용도 있고, 자궁을 흥분시키는 자궁 흥분 작용도 있고, 자양 강장 작용, 진통 작용,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이뇨 작용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용처를 살펴보면 노인성 치매 예방, 뇌경색 예방, 그리고 기억력 증진, 파킨슨병. 파킨슨병이라는 것은 신경의 노화로 인해서 뇌신경이 손상돼서 팔하고 손에 경련이 일어나고 걷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킨슨병에도 쓰이고, 동맥경화나 간경화 예방, 고지혈증에도 쓰이고요. 몸이 야위고 허약한 것을 낫게 하고, 장을 튼튼하게 하고, 폐결핵이나 기침, 감기, 흉통, 그러니까 가슴의 통증 등에 쓰이고요. 변비에도 좋고요. 다섯장기, 그러니까 오장을 두루 이롭게 하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뿌리뿐만 아니라 지상부도 약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꽃이 필 때 지상부를 채취해 가지고 잘게 썰어 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약으로 씁니다. 지상부의 약재로서의 성미는 맛은 달고 쓰고 성질은 서늘하고 독은 없습니다. 열을 내리는 해열작용이 있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이뇨작용도 있고요. 익신이죠. 익신, 신장을 보양하고 폐를 촉촉하게 하는 윤폐작용 등이 있고요. 감기나 소변분리, 허약체질 개선, 각종 폐질환, 그리고 병회복 등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건조품을 기준으로 한 번에 10 내지 20g을 200cc의 물로 달여서 마시거나 녹즙이나 분말, 환을 지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초석잠의 알뿌리는 흙을 제거하고 바로 먹을 수도 있고요. 씹어보면 아삭아삭한 식감이 나고요. 약간 단맛도 나고요. 돼지감자나 약혼의 맛이나 식감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것으로 이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 알뿌리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식용이 가능한 식품이기도 합니다. 당금주를 만들어 먹거나 당금주를 담아보면 한 6배 정도의 술을 부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 색깔이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자주색, 고동색 비슷한 그런 색깔로 변해가죠. 이 하얀 알뿌리에서 그런 색깔이 나오는 게 신기하기도 하죠. 당금주를 만들어 먹거나 효소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설탕하고 재워서, 또는 장아찌나 튀김, 찜, 꿀에 재운 전과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도라지 전과나 홍삼 전과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초석잠으로도 전과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또는 말린 것을 곱게 가루내 가지고 물에 타서 먹을 수도 있고, 곱게 가루낸 것을 각종 요리에 첨가해서 먹어도 좋은 장수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자양강장약으로 유명한 동충하초하고 약성이 비슷해 가지고요, 초석잠을 동충하초 대용품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 초석잠에 들어있는 성분으로는 올리고당, 다른 식물에는 거의 없는 초석잠만의 특유의 성분인 페닐에타노이드라는 배당체, 그리고 스타키오스, 지방간에 아주 좋다고 알려진 콜린, 스타치드린, 알긴산, 비타민 B4 등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성분들 중에서 콜린이라는 성분은 혈액하고 뇌의 장벽을 뚫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희귀물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콜린이 뇌세포에 직접 작용을 해가지고 기억력을 돕는 생화학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경을 자극하는 신호를 보내가지고 기억력이 쇠퇴하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한다고도 하고요. 간경화나 지방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는 아주 유용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콜린이라는 성분이요. 다른 성분들에 대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잎이 달린 지상부를 잘게 썰어 가지고 찌거나 덮어 가지고 햇빛에 말려두고 녹차처럼 수시로 우려 마시면 향도 아주 좋은 차가 되고요. 두뇌 건강이나 중풍 예방, 간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정신을 맑게 하는데 두루 좋은 약차가 되기도 합니다. 이 초석잠은 그 밖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이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 약초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